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에 있는 휴양지 방문 일정까지 취소해 가면서 경청하는 휴가를 보내겠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지율 반등을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해명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할 당시에 전시에서도 그 전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대통령 부부와 친하다는 것을 앞세워서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당장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합니다.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을 납득할 수 있을지, 납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기 의원, 일단 대통령 관저 공사 어떤 업체인데 저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가 이제 전시회를 자주 열었는데 그 전시회에 한 2차례에 걸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그런 회사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청와대 해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회사가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을 한 적은 없다. 후원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대금을 받았는데 후원업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후원을 받아서 후원업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의 뜻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준 거다. 이런 해명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료를 봤던 사람들은 후원사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후원업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해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이게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선에서 간략하게 해명을 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 그리고 야당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해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공사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와도 상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는지조차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거죠? 네, 요지는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최초에 보도한 언론사가 그 업체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업체 대표가 자리를 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으면 언론사 기자를 만나서 나는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는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한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6월 달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때도 사실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단 말입니다. 대통령실 공사 그렇죠? 네. 대통령실에 간유리 공사를 하는 데에 신생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신생업체가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지금 그 저 관저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 관저 공사를 하는 데에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가 여기도 역시 대통령 내외분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황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그 관계성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을 명백하게 좀 밝혀달라, 이렇게 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김재섭 위원장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박용진 민주당 대표 후보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권력을 사유하고 나라의 예산마저 사적 인연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다. 틈만 나면 이전 정부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경남 양선 사저 신축을 포함해 경호처 발주 공사계약 정보를 공개한 것은 물론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수의 계약의 사유와 공사업체 공사 금액을 공개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호처와 경호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참여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아마 이런 해명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아무래도 이게 경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모든 부분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계속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이 되는 사안이라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도 한 번쯤은 좀 명쾌하게 해명해주고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이제 관련돼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공약을 좀 지키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과거는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문제들을 캐내는 일들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민정수석실 기능 일부를 특별감찰관을 이관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명실공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까닭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논란들이 훨씬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질의해야 될 내용, 그다음에 파악해야 될 내용은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서 민주당에 보기에도,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이 논란들이 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이야기할 이른바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그것과도 아마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김재섭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는 의지가 있지만은 이건 국회가 할 일이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밟으면은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절차를 지금 못 밟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 기능을 지금 기존 조직 가운데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맡아서 일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또 법률비서관실 쪽에서 아마 그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쎄요, 대통령실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국회에서 선정하고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떤 한 후보를 지정해서 대통령실에 추천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당이 강하게 제기하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제였나요? 저희 국민의힘 소속의 김미애 의원이 특별감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지도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지도부 최고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조금 타이밍상 안 맞았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희 지도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하자는 주장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감찰관 제도. 사실 왜 문재인 정부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어떤 비판을 스스로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네.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수처가 다루는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수처 논의에 좀 집중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정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민정비서관실도 없고 공직기사관실하고 법률비서관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과거에도 이런 어떤 사칭 문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부분은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민정비서관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공직비서관실은 그야말로 따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측면을 좀 많이 다루었고요. 그리고 법률비서관실에서는 어떤 각종 제도적 장치나 법률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직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하고는 역할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어차피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하루속히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뭐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추천 과정에 서둘러서 협상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대통령실은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특별감찰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 이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민성기 위원.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서 대기업 등 각종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 봐주겠다. 뭐 세무조사도 무마해 주겠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에까지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정보지가 돈지는 뭐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있으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건데요. 아직 정식 조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직은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뭐 일단 오늘 보도는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아직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찌라시를 잘 못 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특히 찌라시에 등장한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사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언론사가 이걸 기사로 쓴다. 이거 조선일보가 썼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썼죠.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 찌라시는 찌라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 그런 판단하에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워낙 광범위하게 그런 그 정보지들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썼을 수도 있죠.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유력한 시절에 네. 그런 시절에 소위 그 친지 중에 한 분이 여러 가지 그 기업체 고위 임직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그 재계에 퍼져 있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때도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경찰이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한 게 있죠. 지난달에. 그래서 그런 것과 또 맞물려서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좋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예,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보도들을 좀 나오는 것들을 추가 후속 보도들을 좀 보니까요. 이미 그 좀 사실관계가 좀 파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요? 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지금 이 소위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 모 씨가 모 중소기업인을 만나는 자리에 고위공직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합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무마 청탁이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했다라는 그 기사가 지금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느 뭐 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만 건진주의보를 대기업에 발령했다라는 기사까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이미 좀 확인을 좀 일정한 부분에서는 함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예, 일단 김준욱 전 대변인이 그 실명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언론사 보도에는 A씨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어느 법사라고 얘기는 안 돼 있는데 김준욱 전 대변인이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그 법사의 이름을 지금 밝혀주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의혹들이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고 그러면 이 사실 무속인과 관련된 부분은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발걸음을 더디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그 대선 기간 내내 이 무속 공격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무속 프레임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속인이 말하자면 뭐 알선을 하고 이랬다는 이제 의혹들을 주장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신문이라는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기자였나요? 아무튼 한 7시간 정도의 네네네. 사적 통화가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유심히 들었던 부분은 자기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세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사적 대화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사실 공공연하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사실은 야당에서도 끊임없이 무속 프레임을 주장을 했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무속 프레임으로 사실 모든 사건들을 가둬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뭐 법사라고 불리는 분이 뭐 여기 고위공직자를 만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든 뭐 총선이 끝나든 내가 누구 알아 하는 정치권의 브로커들이 사실은 매년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법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법사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의 연계관계는 밝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혹여나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알선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것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단정짓고 이 프레임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기자들이 당연히 이 질문 제일 많이 했죠. 다른 내용보다. 첫 질문이었습니다. 첫 오늘 질문이었죠. 백브리핑에. 네. 예, 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 무속인 뭐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A씨 이렇게만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뭐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논란이 되면서 대선 캠프에서 나갔다. 뭐 그 인물이 맞는 겁니까? 민성기 의원? 뭐 지금은 그 인물로 지금 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대 본부에 그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잠시 참여를 했다가 그때도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 외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한테 물어보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선대본에서 내보냈고 그리고 그 인물이 소속했던 본부 자체,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아직까지는 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 보도는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는 나온 것이고요. 다른 언론사 세계일보 보도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보긴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접촉했다고 알려진 뭐 업체나 또 고위 공직자가 누군지 만나서 물어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단순히 그 사실 확인의 측면도 있지만 소위 그 예기치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빨리 청와대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만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기왕 이렇게 문제가 됐고 지금 야당도 문제를 삼고 있으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그런 예방 효과라도 거두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도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위원장님 이런 의혹이 계속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나면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단지 그 프레임으로 엮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언론 보도까지 되면서 일종의 공론의 장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와 그 법사 간의 그 어떤 인적 관계를 시사하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 입에서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왔고 그 이후에 그 법사와 대통령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직간접적인 연락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그 법사가 뭐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실과 영향이 있고 이렇게 연결짓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통령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연락한 적도 없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전혀 소통한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필요한 부분 착수를 해야 될 거고 검찰이나 경찰이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단순히 커다랗게 무속 프레임으로 엮어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해명해라 하라는 것은 해명할 수도 없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는 건 이전 정부나 그 이전 정부 때도 말이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상관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어느 업체 찾아가거나 이래서 그 돈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경찰에 구속되고 이런 기사들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수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수사를 해서 잡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공직기강,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해왔다. 이게 찌라시에 돌던 내용이 언론 보도까지 나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되죠. 과거에 청와대 시절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번 정부에서 처음 뭐 누구를 사칭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건 아니에요. 역대 권력기관에 있었던 청와대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리 방법을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수집하게 되면 민정비서관실은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는 법률에 따라서 그런 처벌까지도 맡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권력이나 권력 주위에는 권력을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비서관실이나 법무부비서관실 여기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직비서관실이 담당이다 또는 법률비서관실이 담당이다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건 공직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찍어주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관련자들 또 여기에는 지금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은 공직비서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속히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금방 나오겠죠. 뭐.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면 금방 나올 것이고 민성기 의원 가만히 기자 일하면서 이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호가호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위 그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백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그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 전이라면 다른 데서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그 보완 조치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안들은 되게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정보제의 그런 게 돌면 바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바로 예. 확인에 들어가면 그런 소문의 진원지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이런 소문이 돈다, 정보지가 돈다 그러면 이게 현실화돼 가지고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지난 1월에 그 이번 언론 보도에 등장한 그 인물이 대선 캠프에서 그 대선 캠프의 담당 본부가 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떠났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말이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인터뷰 과정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무속인 공세를 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이 무속에 의지하고 있다. 네. 어떻게 무속에 의존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네. 어쨌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갖게 된 거에서 좀 저도 송구한 마음을 갖겠는데 민주당은 뭐 선거 때마다 무속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위원장도 발령을 내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이 공적인 일을 그 결정한다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또 그 일을 함께한 사람들 또 우리가 조언을 받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받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절차나 과정에서 맞다 해야만 그 의사결정의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되고 또 협조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뭐 무슨 공적인 의사결정하고 연결짓는다는 것 자체는 네. 그거는 좀 지나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이 아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니, 그럼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예. 제가 이 법 집행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이 법 집행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법정에 가서 치열한 그 논박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법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네. 저희는 늘 제 방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어떤 그 이름의 결정일 뿐이지 늘 법정에서 이 결말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뭐 다른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개재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인터뷰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 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무속인에게 의지하고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공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 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상당 부분 아마 김재섭 위원장이 선거운동하는 데서도 아마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없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있으면 뭐 있다 없다 얘기를 할 텐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도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만약에 생기는 경우는 예를 들면 무속인이 특정인에게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나 아니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국정 운영의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죠. 그런데 지금 무속인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속인이 어떤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논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자격 없는 업체가 뭐 수의 계획을 했다든지 내지는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가 호가호위를 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부적격한 사람이 뭐 계약을 받아낸 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사람이 또 그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국정 운영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무리한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준욱 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개연성이 왜 생겨 있을까? 왜 그런 공격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들 중에 무리한 프레임이다. 약간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없는 걸 없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뭐 국민대에서도 어젠가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해명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교육부가 다시 진상조사해야 된다. 저는 뭐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대선 때 사실 국민대가 이런 조사를 해갖고 그게 표절이다 아니다 결론 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대선 때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결론은 어쨌든 국민대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예측 가능했던 영역 안에 있었던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통령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제가 보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일하는 이 홍보 수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관계자들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일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논문 표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논문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것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한참 골머리를 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 경미하다, 이거 표절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대선 과정에 이재명 의원 역시도 사실은 가천대에서 표절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용인되었다.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학교로부터 받은 이 표절 의혹과 관련된 이 결론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도 똑같이 해당되고 네. 이재명 의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뭔가 다 똑같은 일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명해야 되는 것도 궁색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교수도 똑같은 상황으로 자기는 표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의원인데 이제 다시 뭔가 공격할 소재를 찾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이런 결론을 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공격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학문의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었고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어요. 부족했다는 말씀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작년에 9월 달에 국민대에서 조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유효 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심을 명령을 한 겁니다. 8개월 만에 나온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표절의 정도가 매우 심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표절이 아니다 또는 뭐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의 모든 논문에 대한 그 평가를 이 기준에 맞춘다면 다 이제 표절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표절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것을 논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공적 영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와 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운동에 상당한 부담이 됐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이 됐는데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터져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대통령실의 조직, 뭐 지금의 부속실에서 직원들이 서너 명이 있어서 담당한다든가 하는 뭐 그렇게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논문과 같은 거는 과거의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국민대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연구 부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인용이나 이런 데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문이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논문을 박탈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통상 용인되는 저 부분에 핵심이 있는 거군요. 통상 용인되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과거의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생산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자꾸만 불거지고 하면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드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무나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속실,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좀 부속실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좀 확충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좀 고민하는 그런 역할 부여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입니다. 여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부인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일과 비슷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오늘 나온 언론 보도도 있었고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만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반려했다. 벌써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휴가가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